포토샵에서 6월 중에 업데이트된 기능 중에 괜찮은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쉽게 흑백 사진을 컬러 사진으로 변경하거나 배경을 원하는 색상으로 변화할 수 있고요. 또한 심도 조절을 통해서 조금 더 분위기 있는 이미지로도 연출할 수 있는데요. 자, 이 기능의 장점은 쉽게 이미지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기능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6월에 업데이트된 포토샵 기능 중에 괜찮은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바로 흑백 사진을 아주 쉽게 컬러 이미지로 변경하는 기능과 블러를 적용해서 쉽게 심도를 낮출 수 있는 기능인데요. 먼저 흑백 이미지를 변경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우선 흑백 이미지를 컬러 이미지로 변경을 하기 전에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흑백 이미지의 컬러 모드를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유는 만약에 흑백 이미지의 컬러 모드가 그레이스케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레이스케일은 색상 정보 없이 오직 회사기의 음영 상태로만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모드로 유지가 된다면 다른 컬러 값들을 적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컬러 모드를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컬러 모드를 확인하는 방법은 포토샵 상위에 이미지에 들어가시면 모드가 있죠. 자, 여기서 현재 이미지의 컬러 모드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레이스케일로 설정이 되어져 있다면 RGB 컬러로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 클릭을 해주시면 컬러 모드가 변경이 되게 됩니다. 자, 컬러 모드가 RGB 모드라면 포토샵 상위 메뉴에서 필터에 뉴럴 필터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 뉴럴 필터는 포토샵 2021 버전부터 적용이 된 필터죠. 이 필터는 어도비 센세이에서 제공하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쉽게 이미지를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작업 영역입니다. 자, 어도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뉴럴 필터를 선택을 해서 들어가면 이 피처와 베타 두 가지 섹션이 있는데, 피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기능이 확정이 돼서 릴리스가 된 메뉴들이고요. 베타는 테스트를 좀 더 걸쳐서 수정이 필요한 기능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컬러를 입히는 기능은 베타에 있는 이 컬러라이즈를 활성화해 주면 되는데요. 만약에 뉴럴 필터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각 메뉴를 활성화해 주는 버튼이 아마 클라우드 모양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버튼을 눌러서 각 메뉴를 다운받으신 뒤에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컬러라이즈를 활성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자, 보시면 흑백 이미지를 컬러 이미지로 변경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굉장히 편한 기능이고요. 자, 그리고 옆에는 자, 컬러가 적용이 됐으면서 이 컬러 값들을 좀 조정을 할 수 있게끔 색상을 조절할 수 있는 슬라이더들도 보이고요. 자, 뭐 색상의 농도를 결정해 줄 수 있는 새츄레이션도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 뭐 노이즈 감소 등도 해줄 수가 있는 뭐 여러 가지 조절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미지를 보시면서 색상을 좀 컨트롤 해주시고 싶으시면 자, 여기 있는 슬라이더들을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프로파일이라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클릭을 해서 눌러주게 되면 이 포토샵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색상 옵션들이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선택을 해보셔서 마음에 드는 값들이 있으면 적용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이 프로파일을 적용을 한 강도들을 좀 조정을 할 수 있게끔 또 슬라이더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적용한 색상이 좀 과하다고 하면 여기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저는 여기서 그냥 기본 옵션으로 선택을 하고 원본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꽤 괜찮게 지금 컬러가 입혀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이 이미지를 내보낼 것인지를 결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저는 뉴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OK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쉽게 흑백 이미지를 변경을 할 수가 있게 됐는데, 확대를 해서 이미지를 살펴보면 지금 이런 손가락 부분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은 컬러가 잘 입혀지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보면,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색이 잘 입혀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아직 베타 버전이다 보니까 이런 머리카락이나 배경, 그리고 옷, 이렇게 손가락이 겹쳐 있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AI가 판단을 잘 하지 못해서 이렇게 얻어지는 결과가 아닌 듯 싶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완벽하진 않아도 이렇게 쉽게 컬러를 입히는 작업이 되는 것만으로도 꽤 사용성이 큰 기능인 듯 싶고요.
이 기능은 꼭 흑백 이미지를 컬러 이미지로 변경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배경 색상이나 혹은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영역들을 색상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을 활용을 해서 저는 현재 이 이미지에서 배경 색상을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필터에서 뉴럴 필터를 선택을 해주고요. 자, 컬러라이즈를 활성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의 색상이 좀 이상하게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옆에 보시면 아래에 보시면 컬러 이미지라는 섹션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현재 이미지의 컬러를 유지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체크해주면 자, 원본 이미지의 색상이 보여지게 되고요. 자, 지금 현재 저는 이 이미지에서 이 배경 색상을 변경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자, 오른쪽에 썸네일에 보시면 자, 포인트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경 색상을 지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컬러 픽업 창이 활성화되고요. 자, 지금 현재 이미지에서 배경 색상이 레드 계열의 컬러인데 저는 블루 컬러 계열로 이미지의 배경을 색상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해준 다음에 OK를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배경 컬러가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왼쪽 부분과 이 오른쪽의 색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컬러가 적용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썸네일의 오른쪽 부분을 클릭을 해서 배경 색상을 좀 맞춰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미지를 좀 확대를 해서 보면 자, 현재 보시면 이 모델의 손가락 부분과 이 얼굴 자, 여기 사이에 있는 배경 색상이 변경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 하나를 더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썸네일에서 클릭을 해서 손가락 부분의 색상을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델의 얼굴과 손에도 색상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썸네일의 아래에 보시면 이 사이즈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이즈 변경은 선택한 이 포인트로 인해서 적용되는 색상의 범위를 좀 줄여주거나 늘려줄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왼쪽으로 슬라이드를 옮기게 되면 이 색상 값의 범위가 좀 줄어들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누르면 더 색상 범위를 늘릴 수가 있고요. 저는 한 이 정도로 설정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아직은 색상 적용이 조금 힘든 듯 보입니다. 아직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저는 이 상태로 설정을 해주고 이 모델의 색상이 포함된 값들을 지워줘야 되기 때문에 아웃풋을 저는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을 해줘서 OK를 눌러줄게요. 그래서 전체 이미지를 살펴보면 자, 배경 색상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색상이 손과 얼굴에 적용이 같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레이어 마스크가 선택된 상태에서 브러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브러쉬 색상은 블랙을 유지한 채로 색상 값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 값은 100%로 놓고요. 자, 그래서 얼굴에 포함된 부분들도 이렇게 지워주고 자, 손에 있는 영역도 지워주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 옥색상과 소파에도 좀 영향이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근데 뭐 크게 이미지에서 어색하지 않으시다면 다 지워주시면 마시고요. 어느 정도 플러 값을 좀 줄여서 자연스럽게 그냥 설정을 해주셔도 이미지에서 크게 어색하지 않다면 그냥 그 상태로 유지를 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연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플러 값을 낮춰서 대략적으로만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뉴럴 필터를 활용해서 배경을 변경하기 전과 를 보면 이렇게 뉴럴 필터를 활용해서 배경이나 혹은 일정 영역의 부분들의 색상 값을 변경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아직은 이 세밀한 부분까지, 그러니까 겹쳐지는 부분의 어떤 색상 값들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는 아직 디테일하게 변경을 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색상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뉴럴 필터를 활용을 해서 색상 변경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다음 이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심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심도 조절 역시 뉴럴 필터를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포토샵 상위 메뉴에서 필터에서 다시 뉴럴 필터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베타에 보시면 이 뎁스 블러라는 것이 있죠. 자, 이것을 활성화해 주도록 할게요. 뎁스 블러를 활성화를 해주면 이미지 블러가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현재 블러가 적용된 것은 좀 뭔가 어색해 보이죠? 이런 경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색해 보입니다. 자, 블러 값을 좀 조절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우선 블러 값을 적용을 시킬 때는 포커스가 맞는 영역을 염두에 둬야 되겠죠. 왼쪽에 썸네일에서 포커스 포인트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보시고 포커스 포인트를 어디로 지정을 해줄지를 이 썸네일에서 결정을 해주면 되고요. 저는 한 이 부분의 영역에 포인트를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도가 이 부분에 좀 맞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포인트를 지정을 했다면 초점 범위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아래에 보시면 초점 범위를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초점 범위를 조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범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보면 범위가 좀 더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우선 이 정도로 설정을 해두고 이번에는 초점 거리를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런데 초점 거리를 맞추기 위해서 초점 거리를 맞출 수 있는 옵션이 활성화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자, 이럴 때에는 썸네일에서 보시면 이 설정했던 포인트를 좀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요. 아래에 보시면 이 마이너스 버튼이 있죠. 자, 이것을 클릭을 해주게 되면 초점 거리를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자, 포인트 설정은 이미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포인트를 제거를 해주셔도 설정한 값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거리만큼 설정을 해준 다음에 자,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포인트가 초점 거리가 자,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좀 더 포커스 아웃이 되고 그리고 좀 더 멀리 이 부분이 거리가 좀 더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보시면서 쭉 설정을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왼쪽으로 가면 거리를 다시 이렇게 앞쪽 부분으로 맞춰줄 수가 있고요. 자, 우선 저는 이 정도로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그리고 이미지를 보시면 지금 설정되어 있는 블러 값이 좀 많이 과하죠. 그래서 이 블러 값을 어색하지 않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줄여볼까요? 자, 그리고 초점 범위도 좀 조절을 해서 이미지가 어색하지 않게끔 설정을 좀 해두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적용 전과 적용 후를 보면 자, 크게 어색하지 않은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게 됐고요. 자, 아래에 보시면 다른 옵션들도 있습니다. 자, 헤이즈라고 하는 옵션을 켜서 보면 이렇게 늘려볼게요. 자, 블러가 적용된 값에 이 안개 값을 좀 추가를 시켜줄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리고 아래에 보면 웜이라는 것도 켜서 활성화를 해보면 이 포커스가 적용이 된 부분을 자, 이렇게 차가운 색상이나 혹은 따뜻한 색상으로 자, 이렇게 변경을 해줄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밝기를 또 조절할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밝기를 좀 밝혀볼게요. 자, 이렇게 밝은 이미지로도 좀 변경을 시켜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이 새츄레이션도 있죠. 채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의 색의 농도를 채도 값을 조정을 해서 더 추가를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아래에 보시면 데스맵 온이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현재 이미지의 모든 상황을 인식을 해서 회색의 음영으로 렌더링하여 깊이감을 표현해 주는 건데요. 자, 이것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요. 자, 그러면 현재 이미지에서 회색의 음영만을 표현을 해주면서 이 거리나 어떤 밝기나 혹은 깊이감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회색의 음영으로 자,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되고, 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두 가지 정도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데스맵 온리를 선택을 해준 상태에서 OK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색의 음영의 레이어가 만들어졌고요. 여기에서 컨트롤 A, 맥사용자는 커맨드 A를 눌러서 전체 영역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C, 맥사용자는 커맨드 C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복사해주고요. 잠시 이 레이어를 꺼두도록 할게요. 자,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채널의 패널에 가서요. 채널의 패널의 옆에 보시면 이 줄무늬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을 해주시면 자, 새로운 채널을 만들 수 있는 항목이 있고요. 자, 이것을 클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채널을 선정해 줄 수 있는 창이 떴고, 자, 이 상태로 그냥 OK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신 다음에 자, 이 알파 채널을 선택을 해준 상태에서 컨트롤 V, 맥 사용자는 커맨드 V를 눌러서 아까 복사했었던 값을 알파 채널에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RGB 채널로 넘어와서요. 자, 이 선택 영역은 해제를 해주도록 할게요. 컨트롤 D, 맥 사용자는 커맨드 D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해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신 다음에 이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하나 복사해 주도록 할게요. 컨트롤 J, 맥 사용자는 커맨드 J를 눌러서 자, 레이어를 하나 복사해 준 상태로 자, 필터에 들어가시면요. 블러에 렌즈 블러를 선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즈 블러가 실행이 됐고요. 옆에 보시면 값들을 설정할 수 있는 옵션 중에 이 데스맵이라고 섹션이 있습니다. 자, 그 아래에 보시면 소스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이 소스 부분에서 클릭을 해서 아까 새로 만들었던 알파 채널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블러 값이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뉴럴 필터에서 만들었던 이 뎁스맵은 현재 이미지 상황을 렌더링을 해주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러운 심도의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고요. 지금 블러 값이 적용된 상태를 보면 그렇죠. 자, 그리고 화이트에 가까울수록 블러 값이 더 많이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화이트로 설정이 되었던 영역이 자, 이 하늘의 영역이었죠. 자, OK를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요. 자, 우선 적용 전과 적용 후를 보면 이 하늘의 부분에 블러 값이 많이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뎁스맵 레이어를 확인을 해보면요. 자, 뎁스맵 레이어를 확인해 보면 이 화이트에 가까울수록 자, 블러 값이 많이 적용이 됐었고요. 자, 그래서 이 뎁스맵 레이어를 쉽게 얘기하면 레이어 마스크처럼 활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레이어 마스크는 어떤 효과를 적용을 했을 때 화이트 색상에 가까울수록 효과 값이 더 많이 표현이 되게 되죠. 자, 그래서 뎁스맵 레이어에서 화이트 부분의 색상이 많았던 부분에 블러 값이 많이 적용이 되면서 지금과 같은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만들어진 이 데스맵 레이어는 무채색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래서 이 레이어의 블렌드 모드를 소프트 라이트로 변경을 해주면 자, 보시는 것처럼 대비층을 강조하는데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포토샵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AI가 발전을 하면서 작업자도 좀 더 편리한 기능들을 많이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완성이 많이 되지 않은 형태로 보이는 기능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뉴럴 필터를 보면 아직도 많은 기능들이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죠. 많은 좋은 기능들이 하루빨리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내용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였고요. 여러분의 표현을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